카페 재방문 의도를 그대로 써도 상관없어요. 카페에 대해서 다른 거 영향 미치는 거를 알 수 있다면, 만족도 하고 가격이 아니고 다른 거라면 상관없어요. 카페로 그냥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변경하시면 돼요. 그리고 독립 변수가 꼭 2개여야 되느냐? 2개는 해야 돼요, 최소. 그리고 2개 이상 하셔도 됩니다. 한 3개까지, 3개에서 4개까지 그냥 쓰셔도 돼요. 찾아가지고 그냥 이런 것도 이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라는 거를 그냥 한번 쭉 생각하시고, 카페 재방문 의도도 되지만 카페 말고 다른 데도 우리 재방문 하는 데 많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바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은 그런 거를 할 때, 자, 만족도가 설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땡땡 카페를 방문할 것이다. 나는 카페를 간다면 우선적으로 땡땡 카페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지속적으로 이 카페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세 이게 전부 다 뭐 묻는 거예요? 재방문 묻는 거죠. 그러면은 카페가 아니고 다른 걸로 바꿨으면 뭐 하면 돼요? 다른 걸로 바꿔주면 돼요. 제가 연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앱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지속적 사용 의도, 재방문 의도 똑같은 거죠. 그런 거 하면은 뭐만 바꾸면 돼요? 나는 땡땡 앱을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이다. 그거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활용해서 바꾸면 됩니다. 그대로 쓰실 분들은 그대로 그냥 쓰면 되고요. 조금 우리는 바꿔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금방 얘기했던 것들을 바꾸면 돼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 문제가 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지금 6개의 예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변수죠. 변수가 솔직히 많지는 않잖아요. 6개니까. 비슷한 것도 있고 뭐 준비 행동, 몰입, 만족도, 또 혁신 행동, 자아 존중감, 취업 스트레스. 자, 이런 요인들이 있는데 스트레스 하려면은 이거 쓰면 되겠죠. 자아 존중감 하려면 이거 쓰면 되고, 혁신 행동 이거 쓰면 되고, 혁신 행동이 내가 하지 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기본 점수 준다라는 거는 뭐예요? 요렇게 그냥 그대로 따라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거지. 혁신 행동이 또 다른 데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꼭 취업 스트레스에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섞어도 보고, 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아예 다른 변수가 생각이 나는데 이거를 연구해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교에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동산도서관에 들어가요. 동산도서관에 들어가면은 요 밑에 리스라는 게 있습니다. 리스. 근데 이건 당연히 그거 하고 가면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들어갈게요. 리스트에 들어가서 내가 뭐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몰입? 을 쳐요. 24,000개가 나옵니다. 이 논문이. 이거는 학술 논문이고, 이거는 학위 논문이고, 이건 학술 논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웬만하면은 학위 논문으로 들어가세요. 왜 학위 논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냐면은, 학술 논문은 가끔씩 뭐가 없냐면은 설문 문항이 없어요. 가끔씩. 그러니까 학위 논문은 의무적으로 설문지가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자, 조직 몰입과 노조 몰입 뭐 이래 되어 있죠. 보면은 고민 안 했다고 생각나? 그죠? 제일 밑으로 내려가요. 설문지가 나오죠. 내가 썼던 설문지가 조직 몰입에 대한 견해. 그래서 설문지 쭉 나오죠. 다 쓸 필요 없습니다. 뭐 하면 돼요? 여기에서 한 3-4개만 골라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설문지도 이렇게 몰입했는데 몰입이 이렇게 많잖아요. 그럼 뭐 하면 되다? 필요한 것만 이렇게. 지금은 몰입이었는데 변수가 생각났다면 그 변수를 리스트에 가서 쳐봐요. 치면은 예, 나와요. 나오는 거 해보면 되겠죠. 예. 이거 잘만 활용하면은 솔직히 굳이 과제 제가 줬는 거 굳이 안 해도 똑같이 한다고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여기에 논문으로 나왔던 변수를 똑같이 썼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거를 그냥 그대로 갖다 쓰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제가 그것까지 막 일일이 들어가가지고 이게 표절해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연습하는 거니까 어차피 연습이 목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은 종속 변수 하나, 독립 변수 2개 이상 해서 주제를 잡고 뭐 하면 된다? 개념적 정의, 조작적 정의 내리고 설문지까지 만들어서 언제까지? 5월 12일까지 예. 어디로? 교사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사학습 지원 시스템으로 올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한글 파일로 올려주시지 말고 그때는 뭐 필요 없습니다. 뭐 표지 이런 것도 크게 뭐 저는 신경 안 쓸 거니까 거기에 들어가면은 한글 파일 말고 그냥 과제란 하면 과제 적을 수 있는 란이 있어요. 본인들은 한글에다가 하세요. 왜냐면은 다음 과제하고 이렇게 나중에 붙여야 되니까 했는 거를 그냥 쭉 드래그 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해서 그냥 넣어주시면은 제가 보기가 편해요. 한글로 하면은 저번에 얘기해줬죠. 한글로 올리면은 지금 여기에 25개 팀 정도가 지금 있을 건데 클릭하면은 바로 뜨는 것도 아니고 다운로드 받는데 뭐 다운로드야 금방 받는데 뜨는 시간까지 막 한 5초 정도 걸리거든요. 이 시간도 너무 아까워요. 예. 지금 그러니까 한글로 올리지 마시고 웬만하면은 복사해서 그냥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뭐 어려운 거는 없을 거예요, 솔직히. 예, 그러니까 네. 발표는 5월 10일까지 설문지까지 완료하고 발표는 6월달 넘어서 할 거거든요. 6월달 넘어서 하는데 일단 중간고사 끝나고 발표할 조를 제가 할 거예요. 발표할 조를 어느 정도 혹시 발표하시고 싶은 조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혹시 발표 생각 있으신 조 있나요? 한 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발표조는 6월 전에 다 끝내야 돼요. 진도도 나가기는 하겠지만 다 끝내야 돼요. 설문조사까지. 그리고 할 거는 이건 크게 할 거는 없을 거예요. 예. 중간고사 이후에 제가 발표조 선정을 하고 발표조 선정하고 발표조들은 좀 미리 해서 6월 전에 마무리를 짓고 발표를 하고 나머지 조들은 기말고사 때까지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보고. 그래서 발표하는 조들이 당연히 발표 점수가 있어요. 발표 점수를 줄 거예요. 근데 발표를 엉망으로 해버린다. 여기에서 말하는 엉망은 제대로 이해 못하고 그냥 발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감점이 있습니다. 이거는 왜 그렇게 하냐면은 발표를 했는 발표조가 엉망으로 하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기에 나머지 조들은 다 발표했는 거 보고 아 저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고 따라서 하거든요. 발표조가 엉망으로 해버리면은 여기에 있는 조들도 결과 보면은 다 엉망으로 돼 있어요. 똑같이 따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발표조들은 좀 그런 거를 한번 생각해야 될 거고 그리고 발표조들은 이제 발표하기 전에 저한테 일단 검사를 웬만큼은 다 받을 거예요.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그래서 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너무 걱정은 또 하지 마라. 라는 거. 또 다른 질문? 네.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개방형 하셔도 되고 되는데 책에서 뭐 좀 이왕이면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식으로 했지 예, 안 해도 되는 건 없으니까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없나요? 없으면은 과제 설명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말은 제가 겁을 주면서 얘기를 하지만 과제 자체가 본인들이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주제가 정해졌으면은 개념적 정의랑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 설문을 만드는데 우리가 실수하는 거 없는지 이거를 계속 보셔야 될 거예요.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 실수는 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보면은 좀 건성으로 이렇게 했었을 때는 실수가 무조건 나와 있어요. 설문 문항에서. 특히 그대로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본인들 나름대로 막 바꿔가지고 실수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과제가 너무 쉽다 생각하지 마시고 설문 문항에서 뭐가 조작적 정의하고 안 맞는 게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문지 작성 방법인데요. 우리는 구글을 쓸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구글로 이야기를 하세요. 자, 구글 작성 이것도 올렸습니다. 정 모르겠으면은 교사습 지원 시스템 이거 다운받아서 하나하나씩 따라 하셔도 돼요. 일단 구글 들어가셔서 구글 폼 치시면 돼요. 구글 설문지 이렇게 치면은 구글 폼이 떠요. 그러면 그거 클릭하면 이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들어가고 나면은 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요거를 누르면은 새로운 설문지가 만들어집니다. 요 화면이 뜰 거예요. 저거 플러스 키를 누르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에다가 뭐를 적는다? 제목 없는 설문지에다가 제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설문지 설명 있죠. 여기에다가 뭐를 적어주면 된다? 서문을 적어주면 됩니다. 서문을 적어주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제목은 지금 그냥 설문지 작성이라고 했는데 본인들 제목으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서문이 완성이 됐으면은 아까 밑에 있던 여기에다가 이제 설문지를 넣어주면 돼요. 설문지를 작성하면 되는데 이 설문에다가 자 질문에다가 질문쭉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옵션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다 클릭을 하면은 내가 적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자 성별 적어놓고 옵션 1 눌러서 남자 또 밑에다가 여자 이렇게 적어주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타 항이 들어갈 때 물론 자 여기에 딱 클릭하면은 적을 수 있게 되고 밑에 이게 밑으로 한 칸 내려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다 적었다고 하면은 이건 그대로 있는 그대로 놔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돼요. 이거 그대로 이건 실제 보이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 설문할 때는 이게 보이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직접 뭘 넣어주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남성, 여성 이렇게 넣었다면은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는데 다음 설문으로 넘어가는 방법이 요 플러스 키를 넣어주든가 요 복사를 해주든가 요 복사가 생각보다 편리할 수가 있어요. 어떤 데 편리하냐면은 우리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요게 불편할 거예요. 왜냐면은 다 지우고 새로 해야 되니까. 근데 등간 척도를 우리가 많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설문을 하면은 등간 척도는 어때요?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개가 있죠. 이 설문이 다른 설문에도 자 설문 내용은 바뀔지언정 뭐는 똑같아요? 구성은 똑같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복사해주면은 설문지 내용만 바꿔주면 돼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문항 척도 이해고요. 나이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요거 같은 경우 나는 지속적으로 땡땡을 할 것이다 하면은 뭐뭐 하면 된다. 어차피 이거 하나로 묻는 게 아니라 한 3번 정도 물을 거니까 비슷한 거 클릭하면은 이거는 그대로 다 따라오고 저 위에 것도 다 복사가 되는데 저것만 지워서 문구만 바꿔주면은 되겠죠.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객관식 질문 같은 경우에 요거를 사용하시면 되는데 다른 걸로는 요 방법이 있습니다. 선형 배울 방법이 있어요. 선형 배울 방법은 좋기는 좋아요. 어떤 면에서 좋냐면은 숫자로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코딩이 숫자로 자동으로 다 돼요. 단점은 뭐냐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전혀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보통이다. 뭐다. 뭐 이 개념이 따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관적이지가 좀 않아요. 그래서
이왕 여러분들은 만드시는 거는 요 선형 배울보다는 객관식 질문 요거를 좀 사용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네. 요 같은 경우는 체크박스인데 요거는 사용 우리는 할 일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설문이 완성됐고 뭐 설문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면은 요 응답의 개수가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응답의 개수가 올라갔는데 우리가 응답을 누르면 여기에 뭐가 뭐 1번은 몇 명이고 2번은 몇 명이고 이거 빈도 분석을 해놓거든요. 우리는 그거 안 써요. 요거를 클릭해요. 그러면은 이게 엑셀 파일로 변환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엑셀 파일로 나중에 할 거니까 요거를 변환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렇지 않다, 그렇다,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와요. 객관식 질문은 이거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숫자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숫자로 바꿔주는데 하나 하나씩 바꿔줄 필요는 없습니다. 엑셀에는 좋은 기능이 많아요. 어떤 게 있어요? 찾아 바꾸기라는 게 있죠. 그래서 찾아 바꾸기를 하시면 됩니다. 매우 그렇다는 1로 컨트롤 F 누르면은 엑셀로 바꾼 다음에 컨트롤 F 누르면 이렇게 뜨거든요. 남성은 1 해서 모두 바꾸기 있어요. 모두 바꾸기 누르면 한 번에 그냥 다 바꿔줘요.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우리가 이제 바꿔주는 게 나이나 뭐 그렇지 않다, 매우 그렇다 이거 다 바꿔줘야 되거든요. 이 바꿔줄 때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자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이거 할 때 순서가 그렇지 않다를 먼저 바꾸고 매우 그렇다를 먼저 바꿔줘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를 먼저 바꾸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그렇다를 뭐 4번으로 바꾸겠다라고 했잖아요. 모두 바꾸기 누르면은 매우 그렇다는 어떻게 돼요? 매우 4로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를 먼저 바꾸게 되면은 매우 그렇다를 5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렇다를 그건 그렇다는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그렇다나 전혀 그렇지 않다를 먼저 바꾸고 그 다음에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를 바꿔주는 게 맞다 순서상으로. 그리고 하나의 또 팁을 드리자면은 매우 그렇지 않다 할 때 띄어쓰기 하지 마세요. 안 바뀌어요. 이게 좀 이거는 뭐 구글에서 만든 게 좀 그렇던데 매우 하고 띄우고 그렇다 이렇게 했는 거 띄어쓰기를 못 바꾸더라고요. 띄어쓰기를 인식을 잘 제대로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설문지 만들 때 매우 그렇지 않다 이거 그냥 다 붙였었어요.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바꾸실 때 좀 편할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동영상까지 하나 올려놨습니다. 만드는 방법.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은 보내는 것들 다 활용하시면 돼요. 요 하면은 요 구글 폼 뜨죠. 여기에 구글 폼이 뜹니다. 요거를 클릭하면은 구글 폼으로 이동이 되는데 로그인이 되면 Thấy em tắm mưa à? Thấy xem tắm mưa à? Tắm mưa 11, 17. 이렇게 뜹니다. 제가 했었던 설문지들이고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키를 누르고 자 제목 적고 자 질문이 이거 있죠. 질문 클릭해주고 이거 바꾸면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객관식 질문으로 웬만하면 다 넣어주시면 될 거고요.
옵션에다가 직접 넣어주시면 되고 옵션을 누르게 되면은 어떻게 밑으로 계속 하나씩 나오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 만들 때 이거를 질문 추가를 해도 되고 복사를 해도 되고 복사하게 되면은 금방 했던 거 그대로 똑같이 가니까 분간 척도할 때는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나 저기에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실제로 보낼 때 여기 보내기가 있어요. 네, 보내기에서 요 가운데 링크가 있잖아요. 요거 클릭하시고 URL 단축해가지고 요거 뭐 하면 된다? 친구들에게 복사해서 카톡으로 뿌리기만 하면은 저거 클릭하면 설문지로 그냥 바로 넘어가요. 요거 클릭하면은 요거 하면은 이런 식으로 설문지가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됐나요? 네. 괜찮죠? 왜 발라? 그린. 이따 발라. 자, 출석을 아, 그거.